자,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워낙 이 주택 정책에 관련된 뒤통수를 많이 쳐서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 아무도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소형 주택을 산 무주택자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한 아파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오피스텔의 세금과 주택수를 좀 표준화하자. 꼬마빌딩 신축에 계획 있는 분은 꼬마빌딩 디자인 클래스 22강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이제 9월도 중순을 넘어서 10월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은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추석 전에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민감한 부분이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달라는 현장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에 반영될지 이것도 좀 민감한 사항이고요. 자, 10월 달에 마감되는 생활용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10월 14일로 종료가 됩니다. 자, 이게 용도 변경이 안 되면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요. 공시지가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민감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도 이번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유예를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조치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주택자 기준입니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두 채부터는 다주택자의 기준으로 들어가서 양도세라든가 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에 관련된 부분에 규제를 받았는데요. 자, 다주택자의 기준을 그동안 두 채에서 세 채로 완화가 될지 이번 주택공급 대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요, 다주택자 기준에 관련된 세 채 완화 제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연구원에서 2023년 9월 6일 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 뭐냐면 다주택자의 기준과 주택수 산정 방식 개선을 좀 하자, 이런 내용으로 리포트가 발표됐는데요. 자, 이렇게 국토연구원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반영을 해서 추석 전에 이게 반영이 될지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법령 개정을 하려면은 이 국토부 산하의 연구원이라든가 다른 민간단체의 연구원에서 이러한 과제를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법령 개정을 하는 그런 순서로 가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에서 이런 내용으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연구원에서 어떤 내용으로 다주택자의 규제정책 개선을 발표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연구원 내용을 보니까요, 현행 두 채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가 9월 달에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 한 채, 지방 한 채 소유 때는 다주택자에서 제외하자, 이런 내용을 좀 발표를 했고요. 서울에 한 채가 있더라도 고가인 경우에는 다주택으로 분류하자는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 두 채 이상 보유의 다주택자 비중이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20년 15.8%에서 15.1%로 상당히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주택 규제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주택을 팔아버린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다주택자 비용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택시장에서는 다른 여파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주택정책에 따라서 다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다주택자로 볼 수 있는 보유주택수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이 지역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수가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여섯 채 이상에 따라서 보유주택수에 관련된 인식을 조사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세 채부터 다주택자로 보자. 그 부분이 48.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인식조사에 세 채면은 다주택자다,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런 내용이 나왔냐면요, 서울에 집이 한 채가 있고요, 저기 시골에 부모님이
상속을 한다든가 증여를 하는 경우에 시골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골집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상속을 하고 증여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주택자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 이 내용으로 인식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4%가 두 채부터 다주택자로 보자. 이런 내용으로 인식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고 또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자, 서울 기준으로 하게 되면 두 채부터는 다주택자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인천, 경기 같은 경우도 세 채부터 다주택자로 보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보유주택수에 관련된 인식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전국 통계로 보게 되면은 48.3%가 주택 세 채부터 다주택자로 보자. 이런 인식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역에 관계없이 다주택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56.7%가 동일하게 적용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통계 56.7%는 다주택자의 기준을 지역별로 좀 차별화시켜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방에 주택을 두 채, 세 채 갖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골에 두 채 있는 것과 서울 강남에 한 채 있는 것, 이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서울에 있는 집 한 채가 훨씬 가격이 높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별로 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도 54.1%, 인천 51.8%, 경기 58.3%로 전반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다주택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면은요, 왼쪽에서 동일하게 인식하면 안 된다, 이 아니다에 대한 의견을 가진 분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인구 감소 지역 등의 보유주택 수를 세 채 이상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의견을 또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 의견을 가진 사람한테 다른 질문을 또 한 거죠.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의 보유주택 수를 세 채 이상,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감소 지역의 주택 수를 세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주택자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 물어봤더니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국 49%, 서울은 51.5%, 인천은 44.7%, 경기는 50.0%. 그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 지역 등에 한해서 보유주택 수를 세 채 이상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많다.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지역이 사라져버린다,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택수 적용을 조금 완화를 해줘야만 그나마 인구 감소를 좀 늦추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세 채 이상부터 다주택자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인식조사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토연구원은 지역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앞서 본 인식조사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그 기준을 좀 조정하자,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비수도권의 인구 10만 명 미만의 지역이나 인구당 주택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강원 등의 경우 3주택자 이상을 다주택자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 경우 인구가 10만 명 미만 지역, 그리고 인구당 주택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3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좀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 채가 있고요, 충남에 한 채를 보유했다면 다주택자가 아니고 서울에 한 채, 충남 두 채를 소유하면 다주택자로 보는 이런 내용으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한 채, 또 지방에 한 채 이렇게 보유했다면 다주택자로 보는 게 아니라 세 채 이상부터 다주택자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내용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다주택자로 들어가는데요. 다주택자 2주택 적용 이후에 시장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즉 서울 강남권에 한 채를 보유하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또 우량 지역에 주택 수요를 집중하면서 지역 소멸의 부작용까지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오시는 분들도요, 서울에 부동산을 사가지고 근생을 신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서울이 지방보다 낮기 때문에 서울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량 지역에 주택 수요라든가 근생 건물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 소멸에 부작용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23년도 5월달, 6월달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가 충격적으로 0건입니다. 0건. 0건이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큰 거죠. 통상 한 300건 정도가 인허가가 나오는데요. 300건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0건이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주택정책, 다주택자에 관련된 적용, 또 세금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택사업을 안 하는 거죠. 특히 또 문제되는 부분이 임대주택 사업자에 관련된 혜택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가 이런 주택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민간주택 사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상당히 현장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개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는 현행 기준이 세제 형평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강남 등의 똘똘한 한 채가 있는 우량 지역의 주택 수요를 집중하고 지역 소멸, 부작용까지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 국토연구원은 7일 발표한 이런 보고서에 따라서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 세태 상황을 고려해서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보고서가 국토부에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국토부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내용이요, 세금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세금을 완화하려면은 또 법령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좀 민감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그 기자간담회에 나온 내용을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8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추석 전에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겠다. 자, 이 내용을 말을 했고요. 자, 국토부 장관이 소형 주택을 산 무주택자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한 아파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형 주택을 사면 주택수를 포함을 시켜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관련된 아파트 청약을 지원 못하게 했는데, 자, 소형 주택을 산 무주택자 같은 경우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관련된 지원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 내용을 발표했고요. 9월 말에 주택공급 정책의 최종 발표를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억 3천 이하의 소형 주택을 산 경우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겠다. 자,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된 주택수 제외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제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 제외해서 안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시장에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갈수록 줄어들겠다, 이렇게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장에서는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은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제 역할을 하지만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업무용 시설입니다. 우리가 건축법상에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죠. 업무시설인데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무사들도 어렵다고 느낄 만큼 세금별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업무용이 있고 거주용이 있는데요. 이 거주용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업무용, 거주용 나누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양도세, 취득세, 분양권 대출 시의 주택수 여부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오피스텔의 세금과 주택수를 좀 표준화하자.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장에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들도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정도인데 일반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오피스텔의 공급이라든가 주택 공급에서 문제가 되니까 오피스텔의 세금과 주택수를 좀 깔끔하게
표준화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워낙 이 주택 정책에 관련된 뒤통수를 많이 쳐서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 아무도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주택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28번이나 나왔고요. 또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이 시장을 살린다. 계속해서 주택 정책이 변동되게 되면은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이 정부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가 임대사업에 관련된 혜택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도요. 다음 정부 때 임대사업 혜택을 없애버리면은 또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을 피다 보니까 현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된 인허가 건수가 급감을 하고 민간에서 주택 공급이 감소되면서 이 수요가 아파트로 가는 겁니다. 아파트로 가기 때문에 현재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만은 아파트의 가격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주택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일관된 정책으로 꾸준히 밀고 가야지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고 아예 그 사업에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주택자 기준을 2채에서 3채로 좀 확대를 하자. 이런 내용에 관련된 국토연구원 보고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다른 뉴스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